EBS에서 만들어낸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정승재가 이어서 오늘 3월 9일 오후 시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4교시, 5교시, 6교시 한꺼번에 해서 삼각함수를 여러분 완벽하게 또 이렇게 끝내드리려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채팅창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들어도 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도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들어도 됩니까? 물어보던데 모든 학생들이 다 들으셔도 되는, 그리고 문과든 이과든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4교시부터 시작해서 몇 교시까지 나오지? 6교시까지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라이브가 진행이 되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하게 여러분 항상 요 EBS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이런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삼각함수는 여러분 문과 학생들은 정말 생소해요. 작년까지는 수능에서 출제 범위에 아예 없었던 파트니까. 더더군다나 문과 학생들은 기하 쪽에 엄청 약하거든요. 도형 쪽이 엄청 약한데 올해는 처음으로 문과 학생들에게도 삼각함수를 출제하는 해니까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삼각함수를 공부하는데 공식만 외우고 끝낼라 그래요. 각박구이 공식도 교과서를 펼치면 18개, 27개 정도의 공식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다고.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그냥 끝내겠다. 사인의 정의를 모르고 있는, 사인 30도가 뭔지는 아는데, 사인 X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데 사인의 정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코사인의 정의는 도대체 뭐냐?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 그에 앞서서 각의 정의는 또 어떻게 되느냐, 호도법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 완벽하게 여러분 기초 하나도 없더라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시간에 졸았다 하는 친구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건 비밀인데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해서 총 6시간 동안 삼각함수를 완벽하게, 맨 마지막 삼각형과 삼각함수까지 완벽하게 끝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제풀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제가 개념 설명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인 결론을 형광펜칠해서 암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저와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방식대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채팅창에 많은 학생들,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댓글이 21개였는데 벌써 664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교환은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저의 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있는 요 화면에 알림방이라고 있는데 그 알림방에 들어가도 여러분 교환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다운을 못 받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말로만 듣던 그 삼각함수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듣고 있다 그래도 필기구 하나도 없더라도 완벽하게 이해시킬 자신이 있으니 그런 마음만 가지고 최대한 집중하겠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승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멘트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겨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는 친구들에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추는 친구에게, 삼각함수에 관련된, 오늘 수업 내용에 관련된 그 퀴즈를 맞추는 친구에게 1시간에 하나씩 EBS가 준비한 초특급 선물, 맞아요, 선물 드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메모지, 끈적끈적거리는 메모지. 그 다음에 요즘 인기가 아주 핫한 펭수 다이어리, 이것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지? 펭수 연필, 그쵸? 연필까지 이렇게 준비했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뭐까지? 에코백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답을 달아주시면 그 친구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서 또 상품을 집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지금 몇 분 지났지? 한 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를 도와줄 한 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첫 화면에 잠깐 나왔었을 거예요. 오늘 정승재 생성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저랑 완전히 다른 비주얼의 최민조교, 저랑 항상 같이 이번에 EBS 수능 특강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확률과 통계 시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야. 강채민 조교와 이번 라이브 특강도 삼각함수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조교 대답을 해야지. 어른이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각오 한마디, 최민조교의 각오 한마디 듣고 곧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많은 별명 중에 하나가 정삼각. 저의 별명 많습니다. 정확통, 정미분, 정적분, 정삼각.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됐었던 별명이 정삼각이었어요. 정삼각 선생님과 공부한 삼각함수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모두가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총 6강좌에 걸쳐서 여러분이랑 공부하도록 할 거고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점짜리 문제 풀기 바로 직전까지는 완벽하게 개념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이 맨 처음에 이런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삼각비라고 있어요. 삼각비의 뜻과 그 다음에 각을 나타내는 또 새로운 방법인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삼각비의 뜻과 호도법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것이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다고? 공식들이 있고 그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삼각비에서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오거든.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단위원을 이용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고 이 정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공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심지어는 아주 옛날에 고전적인 방식이 있어요. 뭐 홀수일 때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이런 공식. 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공식들 18개, 27개의 공식들을 하나씩 다 외우기는 너무나 벅차니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딴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방법 막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뀌는데 뭐 얼싸안고를 이용해 가지고 각부 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우리 세 줄만 이용할 줄 알면 그 세 줄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세 줄만 가지고 모든 각바꾸기 공식까지 또 음각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주기 공식 뭐 옛날 얘기지만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는 여각 공식 보각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삼각함수의 공식까지도 제가 다 마스터해 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제곱관계 공식까지도 나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는 사인 x의 그래프랑 코사인 x의 그래프랑 탄젠트 x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부터 출발해서 이 사인 x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야. 2가 붙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아니면 x 앞에 2분의 1이라든가 2분의 3이라든가 또 1이 아닌 개수가 들어왔을 때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곱해졌을 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다가 3을 더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냥 그리는 방법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나는 그 암기된 공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최대값 공식 외우고 최소값 공식 외우고 주기 공식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대수적으로 주어 있는 그 식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바꾸는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미분과 적분 아닙니까? 어찌됐건 올해 교육과정이 바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문과든 이과든 미분과 적분에서 나올 거라고. 미분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문과 학생들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과 학생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거나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패턴의 함수들도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공부하는 거. 그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작년까지 킬러 문제라고 얘기했었던 21번, 30번에 관련된 문제였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1번과 30번은 식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바꿀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주기를 구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각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시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면 절대값까지 붙었을 때 해결하는 방식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수능 문제 푸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항상 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에 대해서 올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될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건 지금 몇 년 만에 부활한 거지 정말?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었던 정말 아주 과거에 여러분 훨씬 선배들이 공부했었던 삼각형과 삼각함수라는 파트가 올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삼각형과 삼각함수.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변이 3개가 있고 각이 3개가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삼각형의 6요소다. 왜? 각이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으니까 총 6개 요소라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각형의 6요소에 대해서 4개 중에서 하나를 막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X, 이 각을 X라고 하자. 이 길이가 5다. 이 길이가 6이다. 이 길이가 7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코사인 X를 구하라. 아니면 사인 X를 구하라. 이런 문제. 아니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과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 삼각형과 삼각함수 단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2가지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또 암기할 거거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일 뭐야? 전쟁, 코로나, 또 뭐야? 공식 암기. 공식 암기가 여러분의 성적을 절대로 못 올리도록 만듭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스마트한데 더군다나 우리가 몇 살 때부터 수학 공부했어? 최민족이는 언제부터 수학 공부하셨어요? 한 6살부터? 6살부터 그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또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행학습 그런 것들 모두 다가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고 단순하게 문제풀이 방식만 관심을 들여서 그냥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는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공식 암기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태도만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이 EBS 5일 만에 끝나는 이 라이브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시작으로 함수의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겠다. 여러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 선생님 오프닝 하는데 13분이 지났어요. 원래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된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야. 수학을 결국은 올해 수능에서 몇 점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만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꽃이 미적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삼각함수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미적분에 다 연관되는 이야기거든요. 미적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함수랑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이야기들이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대칭성이랑 주기성인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삼각함수예요. 심지어는 선대칭 함수와 점대칭 함수까지 모아놓은 거야. 왜? 사인 x의 그래프, 코사인 x의 그래프 아직 그려보진 않았지만 선대칭 함수이자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니까요. 더더군다나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주기까지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벌써 2545개, 2592개의 댓글, 거의 역대급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조커 같아요가 뭐예요? 조커 같아요. 조커가 뭐야? 영화를 본 지 한 7년이 넘어가지고
영화죠. 조커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프닝 하는데 13분이 좋아요. 목소리 펭수랑 만났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펭수 좀 이렇게 온 김에 오랜만에 제가 왔거든요. 온 김에 인사 좀 하고 그러려고 사장님도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탁드릴 게 있었거든요. 이 라이브 강좌만큼은 EBS TV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수포자가 이 땅에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함께 수포자가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서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제가 따로 부탁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은 기회로 여러분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오프닝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5분밖에 안 지났네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한번 가보자. 삼각비의 뜻과 호도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일단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뭐를 정의하는 방법이요?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각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1삼면, 2삼면, 3삼면, 4삼면, X축, Y축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여기를 1삼면, 2삼면, 3삼면, 4삼면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여기에서 각을 나타낼 때는 이 반직선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선을 사람들은 이 반직선을 시초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라 그런다고?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 그래서 시초선이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30도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1삼면, 2삼면, 3삼면, 4삼면 이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라 그런다고? 양의 방향이래요. 마찬가지로 시초선에 출발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4, 3, 2, 1로 거꾸로 가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작. 음의 방향이다. 이거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왜요? 라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을 표현하는 이 반직선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30도를 나타내는 뭐라 그래요? 동경.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뭐라 그런다고?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얘기하셔 그러면 얘가 시초선이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각이니까 90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Y축에 여기에 있는 이 선은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고요. 30도만큼 좀 더 움직이면 여기가 바로 120도가 될 텐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움직였을 때 이 동경을 사람들은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바퀴를 돌면 360도잖아요. 360도 한 바퀴를 돌렸는데 또다시 120도를 추가했어. 120도에다가 360도를 추가했다 이거야. 그럼 다 더하면 몇 도야? 시작. 48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48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뭐 한다?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동경이 지금 현재 1삼면, 2삼면, 3삼면, 4삼면 중에서 몇 삼면 위에 있으니까 2삼면 위에 있으니까 이럴 때 이 120도라는 각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2삼면의 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금 전에 30도를 나타낸 동경이 이거였으니까 이 동경이 몇 삼면상에 있어요? 1삼면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도를 사람들은 몇 삼면의 각 시작 1삼면의 각 이렇게 얘기한다고. 300도는요 선생님? 300도 300도는 마찬가지로 이 동경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300도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움직이면 270도거든. 여기까지가 180도, 90도 더 움직이니까 270도가 되고 거기에서 30도만큼 더 움직인 그렇지. 요 동경이 바로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 따라서 300도라는 각은 몇 삼면의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각도를 나타내는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4삼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300도는 제4삼면의 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동경이 플러스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 각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각도는 이 각이 30도니까 이 각은 얼마 시작? 60도거든. 아, 따라서 이 동경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시작. 마이너스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쪽 방향이 뭐다 시작? 양의 방향이고 거꾸로 방향이 뭐다 시작?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싹 다 지우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바로 X축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세요. 여기가 Y축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세타야.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인 각이니까 이 동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작.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 각도 똑같이 세타인데요. 그러면 이 동경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아니, 이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시작.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거를 한 바퀴 돌면 여기까지가 360도인데 세타만큼 덜 움직였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따지면 360도 마이너스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동경을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래도 되고 시작. 360도 마이너스 세타를 이게 하나의 각이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1삼면의 각, 2삼면의 각, 3삼면의 각, 4삼면의 각이라는 각 이름을 붙인다. 나중에 뭐 올 산타클로스 또는 얼쌍콜 이용해가지고 몇 삼의 각이면 사인만 뭐 플러스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필요 없는 이야기야. 뭐만 알면, 상함수의 정의만 알면. 그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음 시간 2시부터 시작하는 제 5교시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박빈, 중국에서 왔어요. 조무슨 혁님은 중국에서도 보내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쵸? 어차피 중국에서도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되니까 삼각함수. 더더군다나 중국에 있는 그런 삼각함수를 설명하는 선생님보다 제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트론 열풍과 함께 이게 또 이렇게 삼각함수의 열풍까지도 제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 호주, 이렇게 일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될 이야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삼각비라는 거예요. 삼각비도 또 다시 한번 공부하자.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전에는 삼각비를 먼저 아셔야 돼. 비는 말 그대로 비 몇 대 몇 하는 5대 3 또는 이 비라는 것을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대 이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삼각비라 그러는데 많은 이야기가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삼각비의 뜻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얘기도 아셔야 돼. 야, 이거 첫 시간에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 수직 이렇게. 삼각형이 아까 6요소라고 얘기했지만 각은 항상 몇 개야? 이걸 보통 내각 그러죠. 안 내자를 써서 내각이 보통 3개야.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건 기본인데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항상 몇 도 시작? 180도. 그런데 여기 90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3개를 더해서 180도니까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예각. 예각이라는 것은 9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두 예각을 합쳐서 각을 합치면 이게 합이라는 한자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합이 몇 도가 되는 시작 90도가 되도록 하는 이 두 각이 바로 나중에는 여각관계라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었는데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그 말 자체는 없지만 그래도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야. 요 각을 사람들은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여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 예각 2개와 직각, 그래서 각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변도 아셔야 돼. 변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 그러더라고. 틀려요. 쌤,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입니까? 틀려요. 밑변과 높이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이고요. 절대적 개념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직각을 마주보는 변. 이걸 사람들은 무슨 변이라 시작? 빗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빗변만 절대적인 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직각삼각형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직각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이런 얘기 못해. 하지만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작 빗변이다. 그럼 빗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90도를 마주보는 변 그래도 되고요. 제일 긴 변 그래도 돼요. 수학에서 삼각형의 특성 중에서 제일 큰 각, 최대각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큰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최대변이고요. 서로 마주봐요. 제일 작은 각, 제일 작은 각, 제일 작은 각.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이 바로 제일 작은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 예각 두 개와 직각이라면 직각이 당연히 제일 큰 각일 테니까 빗변은 직각 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변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90도를 마주보는 변, 그게 바로 빗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 각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예각 중에서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얘를 세타라고 놓자마자 이 세타에 대한 얘는 뭐라 그러는 것이죠? 밑변. 얘는 세타를 기준으로 높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타를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 얘가 바로 세타에 대한 시작 밑변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시작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야. 그럼 얘가 뭐가 되고요? 밑변. 얘가 높이. 얘가 세타면 얘가 밑변, 얘가 높이가 된다.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변 3개와 각 3개 중에서 하나의 각이 직각, 그걸 마주보고 있는 변, 빗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렇지, 요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각 삼각형이라 그러면 변의 길이가 총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을 텐데, 이런 직각 삼각형의 변, 직각 삼각형의 변 3개 중에서, 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어느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 그래.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것도 삼각비고요. 이거분의 이것도 삼각비고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삼각비 그러면. 확률과 통계도 공부하셨지만. 삼각비는 총 몇 개 나올 수 있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써줄까?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니까. 몇 개 생겨요? 6개 생기잖아요. 그 6개 중에서 중요한 삼각비가 있고 안 중요한 삼각비가 있는데, 중요한 삼각비를 사람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요. 안 중요한 것을 얘네들의 역수거든. 그거를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 중요한 것은 이과 학생들만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안 중요합니다. 시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과 학생들도 시컨트에 대해서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게. 1차 할 때는 코사인, 2차 할 때는 탄젠트랑 연관이 있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 코탄젠트와 탄젠트는 서로 역수관계다. 절대로 시각적으로 바꿀 수 없는. 코시컨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미분과 연관이 돼 있는,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고,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든 이과 학생들이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사인이라는 이 삼각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각 하나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 와우, 뭐라고 돼 있다고? 빗변분의 높이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빗변 높이, 그 중에서 높이 밑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 세타에서 시작한다. 어디에 시작한다고? 세타에서 시작한다. 세타에서 출발한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김밥을 해놨어.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럼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되죠. 천천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바로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세타에서 시작해서 직각을 향해 가는데, 세타에서 고개를 넘어서 직각으로 가는 그 느낌. 그걸 뭐라 그러시죠?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굳이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을 수도 있거든, 나중에는.
그럴 때도 사인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2가 되고 이 길이가 13이 됐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직각으로 가는데 고개를 넘어서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 10이죠? 13분의 5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사인 세타는 세타에서 출발해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 C죠? C분의 B가 된다라고 이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사인 세타로 정의한다.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코사인 세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좀 이따 할 거고. 탄젠트 세타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까 사인은 세타에서 직각을 가는데 고개를 넘어서 바보처럼 고개를 넘어서 직각으로 갔다면 탄젠트는 가장 빠르게 직각 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세타에 출발해서 직각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된다고요. 일로 간다 그러면 어디야? A니까 그대로 가는 길로. 시작. A분의 B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여러분 밑변분의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빗변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인 이유도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암튼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 그림으로 기억하자면 세타에서 출발해서 그냥 직각으로 가시면 된다.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그러면 세타에서 출발해서 그냥 직각으로 가면 되니까 가던 길 그대로 가시면 돼요. 시작. 12분의 5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로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세타에서 출발하지가 않아요. 이 코가 붙으면 EBS잖아요.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코가 붙으면 좀 이상해요. 특이해요. 코가 붙으면. 나중에 코시컨트 나오고 코탄젠트 공부할 텐데 이거 미분할 때 이과학생들은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코가 붙은 거랑 코가 안 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6개의 삼각비라 그랬잖아요. 3개는 코가 있고요. 3개는 코가 없어요. 근데 코가 붙어 있으면 좀 특이하다. 그 중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특이하냐? 사인과 탄젠트는 세타에서 출발하는데 코가 붙은 코사인은 세타에 출발하지 않아. 어떻게 하게요? 세타를 사이에 둬요. 어떻게? 세타를 사이에 둔다. 세타를 뭐에 둔다고? 사이에 둔다. 세타를 사이에 두는 거는 C분의 A도 있고 A분의 C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빗변에서 출발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변인 빗변에서 출발해서 세타를 사이에 두는 거. 세타를 끼고 도는 거.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시작.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야? C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세타를 사이에 둔다. 근데 뭐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빗변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얘분의 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 답은 뭐다? 시작. 13분의 12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라이브 강좌를 들은 지 31분이 지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수학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일말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올해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현재 EBS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를 맡고 있지만 제 1강은 합의법칙, 고배법칙만 가지고 한 강을 강의합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강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만점 맞는 것까지 연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이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보셔야 된다. 좀 이따가 퀴즈, 첫 번째 퀴즈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첫 번째 퀴즈까지 갈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잘 보세요. 사인 세타가 C분의 B였고 코사인 세타는 세타를 사이에 두는데 빗변 먼저 가는 거니까 C분의 A였고 탄젠 세타는 세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직각 먼저 가는 거니까 A분의 B였잖아요. 여기에서 잘 들어봐. 언제나 성립하는 게 있는데 이 사인과 코사인이 주어져 있던 얘를 양변을 변변 나누잖아요. 그럼 좌변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우변은 C분의 B를 C분의 A로 나눈 거라서 분모끼리 약분하고 나면 결국 A분의 B가 나오거든. 다시 코사인분의 사인을 처리하고 나면 A분의 B가 나오는데 그 A분의 B가 뭐랑 똑같아? 탄젠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도 A분의 B고
탄젠트도 a분의 b라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서 탄젠트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탄젠트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시작.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분의 뭐예요? 사인분의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코분의 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처럼 코분의 싸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 어떤 친구들은 이걸 기억하려고 이렇게 이거 S고 이게 C고 이게 T니까 이게 산타클로스 막 이렇게 산타클로스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그냥 코분의 싸.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왜? 이거는 그냥 이 방식대로 이 그림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치환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고 나중에 미분과 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풀 때 극점의 x좌표 구할 때도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거. 아, 사인과 코사인을 탄젠트로 바꿀 수 있는 이 느낌은 워낙 중요하니까 미분법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 탄젠트는 뭐라고 시작? 코분의 싸다.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을 뭘로 나누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된다. 거기까지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여기까지만 공부하느냐? 아니, 하나를 더 공부해. 그게 바로 뭐냐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라고 특수각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돼요. 이 특수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0도와 90도. 이 사이에 딱 정가운데 몇 도가 있어요? 45도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15도 작은 것이 바로 30도 이렇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15도 큰 것이 바로 60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수각이라 그래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 뭐라 그런다고? 특수각이라 그래요. 이 특수각에 관련된 직각삼각형은요. 지구상에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디서 공부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게 된다. 아, 여기도 직각삼각형, 이쪽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다시 특수각에 관련된 직각삼각형이 몇 개 있다고 지구상에? 딱 2개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 이렇게 한번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딱 2개예요.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이기도 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너무 중요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문과 학생들 여러분에게 올해 닥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저는 도형을 꼽겠습니다. 올해 문과와 작년 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형입니다. 직접적으로 삼각함수가 포함됐으니까 여러분 출제 범위에. 도형이 출제했다는 얘기는 작년까지는 이과 학생들은 올해는 삭제했지만 기하 벡터라 공부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작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과 학생들이 기하 벡터를 못했던 이유는 뭐게요? 중학교 도형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40% 접근하고 나머지 60% 마무리는 다 중학교 도형이에요. 정말이에요. 벡터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심해요. 도형과 극한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두셔야 돼. 아직 여러분 시간 많아.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너무나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중학교 거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못하겠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요 라이브 특강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쳐서 하는 이 6시간 특강을 통해서라도 제가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면 설명할 때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설명하고 친숙해질. 그것도 평행선 정리, 외분점, 내분점이랑 또 관련 있는 게 평행선 정리거든요. 또 삼각형의 닮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것도 다 중학교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학교 도형 뭐야? 밑각이 서로 같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가 90도면 두 각을 합해서 얘각 두 개 합해서 몇 도라 그랬지? 시작. 90도. 그럼 여기는 하나는 뭘까요? 45도. 여기는 몇 도? 45도를 이룰 거라고. 그런데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바로 1대 1을 이루고 얘가 1대 1이라면 얘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 루트 2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60도라고 그러고 여기를 30도라 그러면 제가 이걸 1을 붙일 때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고 얘는 369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30도, 60도, 90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 길이의 비율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1대 1대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 가장 작은 각에 마주보는 게 가장 짧은 변이라고. 1대 그 다음 게 60도에 마주보는, 시작, 루트 3대 가장 긴 변이 빗변이니까 맨 마지막이, 시작, 2. 그래서 369 삼각형에서는 1대 루트 3대 2라는 표현,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라는 표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리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2라는 내용도 그냥 중학교 3학년처럼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만 암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얘가 루트 3대 2라는 것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과 학생들은 잘하는데 문과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쉽잖아요. 얘가 1대 2라면 여기다 2배 하면 얘가 되고 얘를 반으로 쪼개면 얘가 됩니다. 그건 쉽잖아. 이 두 개의 관계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얘를 이쪽으로 바꾸려면 2를 루트 3으로 어떻게 바꿔요? 2를 루트 3으로 바꾸는 방법. 2를 제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어? 1. 거기다 다시 뭘 곱하면 돼요? 루트 1을 곱하면 돼요. 그런 느낌. 아, 일단 얘를 1로 만들자. 시작. 2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버리면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가 1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누면 이 길이가 된다는 얘기고, 이 길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이 길이가 된다는 뜻이다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었던 30도랑 45도랑 60도에 관련된 삼각비의 값, 하나는 사인, 또 하나는 코사인, 또 하나는 탄젠트의 값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이 두 가지 도형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인 30도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30도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30도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30도에서 출발해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 시작?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사인 45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두 개 모두 다 45도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면, 시작,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다른 말로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사인 60도를 처리하면 60도에서 출발해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시작, 2분의 루트 3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직접 해보면 코사인은 완전 반대예요. 사인을 보면 얘도 2분의 9, 얘도 2분의 9, 얘도 2분의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얘도 루트 1이라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1씩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코사인은 정반대예요. 아, 여기도 2분의 9, 여기도 2분의 9, 여기도 2분의인데 거꾸로 들어가서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내용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여기서 보면 되지. 탄젠트 45도는 45도에서 직각 먼저 가는 거니까 1분의 1이라서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30도랑 60도는 루트 3을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탄젠트는 60도일 때 루트 3, 30도일 때는 개의 역수 이런 느낌. 물론 3분의 루트 3도 괜찮겠지만 루트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돼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 45도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45도는 가운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지금 당장은 천천히 하더라도 나중에 빨라질 테니까 코사인 60도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코사인 60도는 마찬가지로 거꾸로니까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 30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시작 2분의 1, 코사인 30도를 얘기하라 그러면 시작 2분의 루트 3 이런 이야기도 확실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7,8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갈 때 이번 시간에 제일 마지막, 그리고 퀴즈가 달려있는 그 마지막 이야기는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맨 마지막에 호도법까지 이야기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각도를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라는 말을 썼어요. 30도, 45도, 10도, 90도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도라고 동그라미를 오른쪽 위쪽에다가 그었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예. 이렇게 각도를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않고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호도법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호도법의 효능이라 그럴까요? 그 효과라 그럴까요? 그 얘기는 각을 실수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과정인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 뭐라 그랬어? 시작. 함수라 그랬거든. 삼각함수랑 삼각비랑의 차이점은, 함수는 이 뒤에 나오는 y equal 사인에 대해서 x라 그러면 이 각이 뭐여야 돼? 시작. 실수여야 된다. 왜? 좌표 평면상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중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지만 모든 실수로 채울 수가 있고 모든 실수 y로 채울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y라는 글자랑 여기 나오는 x라는 글자가 모두 다 실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인 뒤에 나오는 얘는 각도를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각도를 뭘로 표현할 수도 있다?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만 호도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를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4분 지났죠? 이거 시간 참 6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6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잘 보세요. 호도법, 각을 어떻게 실수로 나타내느냐? 원을 하나 그려요. 뭘 그려요?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원에는 항상 중심이 존재하고요. 이 길이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또 반지름이라 그래요. 반지름을 보통 레디어스 맨 앞글자를 따서 R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 R이잖아요. 요거를 여기서 호를 따라서 똑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 되도록, 다른 말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이 되도록 만드는 이 각을 잘 들어. 1 그러기로 했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러기라고? 1 그랬어요. 이게 1이야. 선생님 1 도요? No. 각 자체를 실수로 표현한 거야. 1. 뭐랑 뭐랑 같으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1. 이게 대략 57점 몇 도 정도 돼요. 대략 한 60도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걸 앞으로는 1이라 그럴 거예요. 선생님, 이 길이 한 번 더 가죠. 이거 사장님한테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 이게 지금 이건 국가적인 이건 중요함이라고. 이 길이가 뭐 시작? R. 그럼 여러분 이 길이가 R인데 이 길이가 2R이면 그때 생기는 이 각을 뭐라 그래? 시작. 2. 그래요. 잘 봐. 이게 2야. 생선님. 한 번 더 가주세요. 그랬어. 여러분 큰일 났네. 한 번 더 갔어. 선생님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생기는 각이 뭘까요? 시작. 3.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180도잖아요. 그렇지. 이거 180도지. 그럼 180도는 여기까지가 3이니까 3보다 조금 크거든. 3보다 조금 크거든.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니까 3.14 1592 쭉 나가는 무리수인데 오늘 첫 번째 퀴즈,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답을 맨 처음에 맞추신 분에게는 펭수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3이라 그런다고? 나 여기까지가 3. 3보다 조금 크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다 같이. 그렇지. 정답자 나왔네요. 파이라 그런다고. 맨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 당첨자는 3교시 아니지 6교시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자. 시작. 파이라 그러자. 그래서 아예 그렇지 180도 각도를
180도로 나타내는 것을 숫자로 바꾸면 3.14 이러고 다른 말로 뭐가 돼? 시작. 파이가 되는 거구나. 이 두 개가 같은 거구나. 얘를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산정하는 방법. 시작. 호도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도법이라는 것은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도 고등학교 과정이야. 180도라는 거 옛날에 도를 붙여서 중학교 때까지 썼던 이런 것을 60분법이라 그래. 그래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60분법과 호도법이 있는데 그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거리는 전환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 조금 전에 여러분 퀴즈로 풀었던 180도는 뭐랑 같다? 시작. 파이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1 그래도 되고요. 1호도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1라디안 그래도 되는데요. 잘 쓰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지? 시작. 1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파이 라디안, 파이 호도라는 말도 잘 쓰이진 않고 그냥 180도는 뭐랑 똑같다? 3.14 정도 되는 파이랑 똑같다.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90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작.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면을 3으로 나누면 여기는 60도가 되고 이쪽은 3분의 파이가 되니까 60도를 3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특수각에 대해서는 양변에 또 2분의 1 곱하면 60도에 2분의 1 곱하면 30도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6분의 파이가 되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90도에 2분의 1 곱하면 45도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라는 요 느낌까지 다음 시간까지 확실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화장실 마음껏 갔다 오시고요. 잠시 후 2시 정각, 14시 정각의 두 번째 강좌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